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8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을해월 신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미가 됩니다. 또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일간 신금이 되겠고요. 월지 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신금, 일간, 해월, 다음으로 명식, 그 다음으로 생시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일간이 신금에 해당이 되죠. 같은 금이다 라고 하더라도 어저께 공부한 양금인 경금과 오늘 공부하는 음금인 신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금, 신금은 음금이죠. 음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라고 하는 것 차이가 있는데 음양으로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은 약간 대별이 돼요. 착한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은 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신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상반된다라고 하는 것, 서로 상반되면서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어떻게든 돋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남자가 있으면, 남자가 양이라고 하면 여자는 음이 되는 것이고요.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돋보이는 것이고,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돋보이는 것이죠. 밝음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이고, 밝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이 돋보이게 되는 것이고, 어두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밝음이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장 요즘 겨울왕국 2가 나와서 요즘 영화계가 다, 한국 영화 다 난리 났고, 지금 겨울의 왕국 아주 그냥 다 휩쓸고 있다라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나중에 천천히 IPTV 정도 나올 때 이제 봅니다. 저는 그냥 극장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어두컴컴한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 팝콘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잠을 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 되면은 내가 뭘 봤는지 잘 몰라 해서 저는 극장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친들이 별로 안 좋아했죠. 극장을 안 좋아한다고 해서 뭐 그건 이제 여담이고요. 자, 극장 가게 되면은 영상기를 이렇게 틀게 되는데, 영상기 불빛이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주변이 너무 밝게 되면은 영화의 화질이 굉장히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영상기를 틀어놓고 주변을 어둡게 하게 되면은 엘사죠. 나오는 여자 주인공 겨울왕국 2가 굉장히 눈에 선명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나오는 불빛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어둡게 만든 것은 바로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맞대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은 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요. 음은 양을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서로 나름대로의 음양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금은 양금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음금은 음금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한 거 잠깐 보면,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 거칠고 빳빳하고 약간 강인하면서 투박한 그러한 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원철과 같은 그런 금은 화로서 단련을 해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죠. 이게 바로 양에 해당되는 금입니다. 근데 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음금인 신금은 양금하고 성향이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거에서, 음금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할 때 보석이라든가 금은 같은 것, 이런 걸로 비유를 합니다. 여성분들은 귀걸이 같은 거 다 이거 신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라든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것, 크리스탈 같은 것 다 신금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전등 있잖아요. 전등. 저도 지금 이렇게 조명을 켜놓고 있는데, 그 유리 같은 거, 이런 것 다 신금에 해당이 되고, 제가 굉장히 좀 마음 아파하는 것, 핸드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핸드폰 액정 이거 가르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이것들이 좀 이렇게 좀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좀 안 깨지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덜찌면 이게 금이 짝짝하고 아주 그냥 짜증 이빠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 액정 역시 신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금이 쉽게 말하면, 신금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장신구 같은 거 있죠. 특히 여성분들은 귀걸이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뭡니까? 경금에 비해서 그러한 귀걸이나 보석, 이렇게 바지 같은 거는 부드럽죠. 그래서 신금은 약간 부드럽다. 같은 그런 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이라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건 좀 약간 부드러우면서 그다음 유연하고요. 그다음에 온기도 약간 따뜻한 온기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신금입니다. 무쇠 솥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 따뜻해지던가요. 물론 이제 뭐 불을 이제 데펴놨으면 뜨겁겠지만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기를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갑죠. 그래서 벤치 같은 경우도 겨울에 나무로 된 벤치와 쇠로 된 벤치가 있었을 때 나무로 된 벤치에 앉아 있으면 난리가 나죠. 잘못하면 이제 거식이 걸리기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둘기가요. 비둘기가 잘 보면 발가락이 이렇게 4개인가요? 온전히 있는 비둘기가 있는가 하면 발가락이 없는 비둘기들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도 보진 않았지만 전선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돌 같은 거, 돌도 이제 뭐 어차피 금으로 보니까 바위덩어리 같은 거, 겨울 같은 때는 그 전선 같은 거라든가 이게 뭐 전선이 구리라든가 이런 걸로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겨울에는 차가워요. 차가운데 비둘기들이 그걸 모르고 거기를 앉아요. 그러면 그 차가운데 이렇게 앉으면은 그 안에 살짝 습기 같은 게 있으면 그 발하고 그 전선이라든가 바위 그 쇳덩이 같은 것에 앉으면 이게 발이 거기 언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얼어서 있는 걸 지가 모르고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발가락이 다 잘라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그 얼음 얼리는 것이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얼음 얼리는 것 자체가 약간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꺼내서 잘못해서 이렇게 손을 만진다거나 어떤 이렇게 혓바닥 되잖아요. 그러면 혓바닥에 눌러붙어가지고 쩍 달라붙습니다. 물론 조금 있으면 이제 떨어지긴 하지만 그와 같은 현상이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냉기를 갖고 있는 것이고 한기를 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온기. 나무라고 하는 건 때우면 어떻게 돼요? 열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온기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냉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에어컨을 5행으로 나누게 되면 금이 되겠고요. 선풍기도 금이 되겠죠. 나오는 바람 같은 것은 이제 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금생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경금은 그러한 냉기를 똑같은 금은 다 냉기를 갖고 있어요. 신금도 냉기를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경금과 신기를 비교해 봤을 때 경금이 더 차갑다라고 하면 그에 비해서 신금이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온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신금 자체가 뜨끈뜨끈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신금 일간들, 경금 일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구태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새롭고 항상 이게 바뀌는 거, 바뀌는 거, 자주 이렇게 바뀌는 걸 좋아해서 되게 신금일간들이 가구 배치 같은 거를 좀 자주 하는 것, 자주 이렇게 새롭게 바꾸는 걸 좋아하고요. 안에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오래되면 이렇게 자주 바꾸는데, 토일간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토일간들은 구관이 명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토일간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요 자주 움직이면 안 좋습니다. 사막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죠. 사라 사막이라든가 이런 사막 같은 데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지형이 바뀐다 그러죠. 왜냐면 바람이 세게 불고 나면 모래가 다 날려져 가지고 어저께는 이쪽에 이렇게 모래산이 있었는데 오늘 일어나니까 저 모래산은 없어지고 이쪽에 모래산이 이렇게 새로 생기고 그런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집도 짓고 하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이러는데 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진 집이 어디 갔어? 집도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싱크홀이 이게 짜증나는 거라니까요. 집을 거기다 짓고 땅에다 차를 대놨는데 싱크홀 푹 꺼져버리면 어때요? 차도 꺼져버리고 집도 날아가 버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그 상태로 있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무토 기토일간도 약간 구관이 명관이다. 오랜 것이 좋은 것이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신토불이 뭐 이런 어떤 고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면 신금, 경금 일간들은 약간 변혁하고 바뀌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일간의 특성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 일간들 그래서 보석 반지이기 때문에 경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신금은 화로서 단련하면 어떻게 돼요? 보석 반지 우리 또 꼬마들이 불에다가 엄마 귀걸이 빼다가 저기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또 이게 또
전자레인지 이렇게 돌리거나 하게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신경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신금일간은 잘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지만 그 다음날 결혼식장에 이렇게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가면 깨끗해야 이게 어디서 샀어? 이거 얼마짜리? 이렇게 눈에 이렇게 탁 띄는 것인데 얘가 녹이 쓸어 있고 먼지가 깨지지하게 이게 묻어 있으면 그것도 볼품 산화합죠.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항상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신금일간들이 너저분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성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임수라고 하는 상관을 가지고 항상 맑고 밝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옛날 어떤 선전을 봤더니 이제 그 얼굴에 바르는 로션 여자들이 티네이저 이제 젊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제 이렇게 얼굴에 이제 로션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맑고 밝고 뭐 신선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맑고 밝고 이렇게 신선한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구태의하는 거 안 좋아한다. 그래서 신금일간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좋아하고요. 신금일간들 자기가 진짜 보석인 줄 알아. 해서 가끔 이런 사람 보셨어요. 약간 공주병 내지는 우리가 왕자병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금일간들, 특히 신금일간들이 남자는 왕자병, 여자는 공주병 이렇게 살짝 있는 사람들도 있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좀 약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금일간이 상관인 임수까지 이렇게 대동했다. 그러면 이거 완전 이게 옷 입고 다니는 패션 감각부터 완전 다른데 이런 사람들은 딱 봐도 바로 눈에 팍 띄어요. 아, 저거 신금일간이겠구나. 이렇게 그런 정도로 이렇게 자기 어떤 이렇게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요. 좀 이렇게 돋보이는 거 좋아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금일간 중요한 거는 딴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임수로서 세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로서 단련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해서 임수로서 신금을 잘 닦는다. 해서 이거를 도세주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금일간 특성 이렇게 설명을 하겠고요. 다음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것 초겨울에 해당이 되죠. 입동이 지나면서 초겨울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어저께 설명했던 것처럼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 북쪽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가 왕한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수왕절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한랭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셔야지만 사주를 볼 때 좀 헛갈리지 않게 사주의 배합을 잘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수왕절이다라고 하면 반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금의 기운이 많이 설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포태법상으로 여기서 이거 병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일간 자체 신금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쇠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건은 뭐냐면 한랭하기 때문에 몹시 차고 만물이 얼기 때문에 따뜻하게 조후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쇠일간 자체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조후의 개념,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두 가지만 중화가 된다라고 하면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아주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금은 보석과 같다라고 해서 항상 뭐예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장간으로 무토, 간목, 뭐예요?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본기가 임수잖아요. 그래서 월령 자체의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상관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후만 좀 이루어지고 일간 신금이 좀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금 해월에 태어난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금이 왕하냐 왕하지 않느냐 이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조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봐야 되는데 신금이
아무리 이 임수로서 도세주어 신금을 깔끔하게 닦는다 하더라도 다시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들게요. 저 신금을 우리 새 신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되겠죠. 새 신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예식장에 가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낭구 댕댕이 우리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부 화장을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웨딩드레스를 와 면사포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세수를 하고 신부 화장을 해야 되는데 한겨울이에요. 한겨울. 근데 이게 난방이 안 돼 있으면 물이 얼죠. 물이 너무 차가워요. 그러면 그 찬물 가지고 세수를 하면 얼굴이 또 피부도 어느 정도 온기가 있어야지만 화장을 해도 화장이 잘 먹는데 그죠? 저는 화장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차가운 물에다가 세수를 하고 차가운 그런 상태에서 화장을 하면 화장이 잘 벙 뜨죠. 벙 떠. 그래서 아무리 신부가 화장을 하고 씻으려고 해도 물이 차가우면은 씻을 수가 없죠. 근데 물이 차갑다고 해서 새 신부가 안 씻고 화장 안 하고 결혼식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임수를 반드시 쓰긴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월지 자체에 임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걸 쓸 수는 있는데 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뭐예요? 화가 먼저 있어 주면은 저 임수 자체를 녹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가운 물도 녹이게 되고요. 물만 차갑냐? 신금 자체도 매우 차갑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 병화라든가 정화. 저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를 보게 되면 원래 이건 금한순행이라고 하거든요. 금한순행 이렇게 해서 금한순행이라고 해서 금은 차갑고 물은 얼어져 있다.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바로 이 금한순행인 것이고요. 어저께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도 바로 이 금한순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차갑고 물은 얼어져 있다. 그래서 이 화가 있어 줘야지만 금도 따뜻해지고 신부의 피부도 좀 따뜻해지죠. 오행상 피부가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 신금, 일간이라든가 사주에서 경금, 신금이 잘못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무좀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피부가 어떨 것이라고 하는 것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한순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안 좋죠. 그죠? 얼어져 있는데 뭐 그죠? 그래서 병화가 있게 되면 금한순행이 아니라 금도 따뜻해지고 수도 녹아서 어떻게 됩니까? 신금을 충분히 도세주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 병화라고 하는 것도 화는 해월에 태어났을 때 포태법성으로 뭐에 대해 절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병화가 있으면 반드시 지지로 오화라든가 사화 내지는 뭐라고 하죠? 인목 같은 거 하나씩 있어서 병화가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화가 잘 이렇게 있어가지고 금도 따뜻하게 물도 따뜻하게 해서 전반적인 어떤 사주의 배합을 맞출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절대적인 용신으로 볼 수 있는 건 화예요. 화가 있느냐 화가 없느냐. 화가 있으면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람이 온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좀 따뜻해야지만 좀 주변을 둘러볼 수가 있는데 밖에 예를 들어서 영하 20도인데 난닝구바람 빤스바람에 나가 있으면 그 온정이란 게 느껴질까요? 당장 내가 어디서 이 한파를 이렇게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가장 먼저이지 뭐 내가 너무 다른 사람한테 온기를 베풀고 이런 거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해자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신금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신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성으로 도와주는 것과 그 다음에 비견 겁재로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토, 그 다음에 지로 진술 축 및 토로서 이렇게 생주해 주는 건데 금이라고 하는 것, 특히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로서 생주해 주게 되면 금이 더러워져요. 왜냐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약한 금을 생주해 주는 그런 공력은 있다 하더라도 신금한테 먼지라든가 흙이 묻는 거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 이렇게 오금된다 하죠. 금이 더럽혀진다. 더러울 오자 금자 해서 오금 된다거나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토다 매금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로서 금을 생겨주는 것, 특히나 토로서 신금을 생겨주는 것은 매우 조심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토가 너무 많을 때는 오히려 간목을 가지고 토를 절제시켜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금 같은 경우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비견겁제가 있어서 신금을 방신방조해 주게 되면 금도 더러워지지 않고요. 매금될 우려도 없고요. 토가 없으면 물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경금할 때 금이 약할 때는 토로서 생조해 주기보다는 뭐예요? 비견급제로서 방조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어저께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답이 바로 이거예요. 금은 토로서 생조해 주게 되면 금이 더러워지게 되고요. 자칫 매금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물이 있을 때 물도 더러워지죠. 물도 탁해지기 때문에 금수는 뭐예요? 맑고 깨끗해야 쓸 수가 있는데 금수가 더러워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쓰긴 쓰더라도 매우 더러운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책상을 닦아야 되는데 걸레로 닦잖아요. 근데 걸레를 깨끗하게 빨아서 닦아야 되는데 뭐예요? 걸레가 더러우면 오히려 안 닦느니만 못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춥고 금 한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춥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으로 이렇게 신금을 도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사주국세가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부득이하게 신금, 유금 같은 것이 없을 때는 뭐예요? 토로서 생조해 줄 수는 있겠지만 너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금되거나 매금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배합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른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볼 때는 이와 같은 어떤 기본 원칙적인 것을 가지고 사주를 본다라고 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격이라고 하는 거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격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음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말씀드렸고, 해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수에 해당이 되면서 음금이 양수, 금생수, 그래서 금이 수를 생하니까 이거는 상관이 되겠죠. 그래서 상관, 격이 될 것이고요. 일간 금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이거 뭐예요? 금수, 진상, 관, 격이 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금백, 수청을 좋아하는 그러한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한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가 왕할수록 춥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가 많을수록 금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요거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주 배합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배합을 하면 되겠죠. 자, 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 다시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격은 상관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정제격이 되죠. 정제격으로 되는데 상관이 정제를 생하게 되니까 뭐예요? 이거는 상관생제하는 그러한 것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예요? 상관생제하는 국세 굉장히 좋지만은 일간이 약하면 상관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요. 재성도 능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약한 일간이 생조 내지는 방신함을 얻어서 일간이 왕해지는 것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에 아무리 상관생제 하더라도 화가 없으면 전체가 사주국세가 얼기 때문에 그리 좋은 국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간이 왕해지고 그 다음에 조우가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다시 이렇게 있고요. 해수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고 신금이 해수를 봐서 금수 진상관격이 되는데, 자, 금수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너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연지에 이렇게 해수가 다시 있으면은 상관이 더 왕해지기 때문에 일간은 더 약해지게 될 것이고, 수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 기운 자체는 더 차가워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후의 긴박함, 즉
금한순행,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금한 순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함이 필요하고 금이라든가 토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줌이 필요한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신미일주가 이렇게 되죠. 신미일주 물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모래 위의 뭐예요? 모래 위에 뭐예요? 반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가끔 여름 같은 때 해수욕장도 가게 되죠. 해수욕장 가게 되면 또 여성분들은 뭐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글라스 가져가잖아요. 선글라스 이것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지도 가져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귀걸이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비치 발리볼도 하고 물에서 좀 뒹굴기도 하고 뭐 모래 찜질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귀걸이가 떨어져 있거나 귀걸이를 잊어버리거나 어떤 그 비싼 선글라스도 놓고 갔기도 해요. 자, 모래사장 위에 자 반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선글라스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신미일주의 모양인 것이죠. 즉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예요. 마른 땅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 사오미, 남방에 있는 모래이기 때문에 마치 사하라 사막에 있는 뜨거운 모래 위에 뜨거운 모래와 같죠. 그 위에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백사장, 뜨거운 여름 백사장에 내가 잃어버린 반지가 덩그러니 올게 떨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일간이 매우 신경이 부드럽고 온정이 있고 좀 뭐라 그럴까, 측은지심을 갖고 있을까요? 신경이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좀 조바심이 날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신미일주들 좀 성격들이 좀 약간 까칠까칠하고요. 어느 정도는 좀 신경이 많이 또 예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미토라고 하는 거, 이거 인성에 해당이 되죠. 토생금해서 금을 생해주는 그런 것에 해당이 돼 있는데, 미토는 마른 땅에 마른 모래이기 때문에 마른 땅 건토라고도 하고요, 조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토나 건토는 뭐야? 생금 불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있어서 금을 생해주는 것 같은데 저 생은 뭐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이 없어요. 엄마가 나를 어리면 젖도 먹여주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면 진짜 엄마하고 자식 간에 굉장히 정이 돈독하죠. 그건 뭐예요? 유정이죠. 유정. 그건 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가끔 뉴스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계모가 막 자기 남편의 애기라고 또 처의 애기라고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친자식인데도 되게 좀 쌀쌀맞게 이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도요, 옛날 같은 경우는 남아선호 사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딸들은 좀 이렇게 천대하고 네가 잘 나가서 얼마나 잘 됐느냐, 우리는 또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좀 이렇게 그런 문화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은 되게 유정하죠. 개념적으로 봤을 때 아들은 부모님이나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를 이루기 위해 손자라고 되게 좋아하지만 딸은 그렇게 그렇지 못했죠. 지금도 그런 집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인성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인성이라 하더라도 유정하냐 무정하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신금 입장에서 미토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무정한 그러한 생이 되겠고, 술토도 마른 땅이기 때문에 무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엄마는 있는데 엄마하고 어떻게 돼요?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고, 남편을 만나면 남편하고 나하고 겉으로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남편이 나를 위해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막 집에 가면 굉장히 이게 전문용어로 갈군다 그러죠. 괜히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있는데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없다. 이제 이걸 갖다가 건토 옆에 물이 있으니까 이건 습토화돼서 그래도 신금을 생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긴 한데, 저도 그런 견해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마른 땅인데 옆에 해수라든가 자수가 붙어 있으면, 첩신되어 있으면 마른 땅이, 쉬운 말로 해수욕장 갔을 때 마른 모래에서 이렇게 묻으면 모래성을 못 쌓잖아요. 이렇게 바닷물이 자작자작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지만 촉촉해져야 이게 모래성을 살 수 있죠. 그거 똑같아요. 이 마른 모래에
이 해수가 있어 바닷물이잖아요. 철렁철렁철렁 들어와가지고 마른 모래가 약간 촉촉해진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생조해 준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나쁜 이론은 아니고 그러니까 참고해 볼 만한 이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연간의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 기토도 신금을 생조해 주는 인성입니다. 이 기토는 충분히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을목 중간에 여기서 탁 끼어 있어요. 어저께 경금이었는데 경금은 을목하고 일간 경금하고 서로 탐합해서 안 좋다라고 했는데 이 신금하고 을목하고는 탐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 반드시 기토를 파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 일간 신금이 을목 파하지 않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사주 볼 때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금뿐만 아니라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심판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간 신금은 일하지 않고 임금과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임금은 가만히 있고 나머지 7글자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임금을 이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조선 놓고 녹두전 요거 잠깐 보고 있는데 저기 정준호가 그게 광해인가요? 근데 지금 광해 임금이 있는데 그 신하들이 자꾸 임금을 갈아치려고 하고 그 밑에 인조가 이제 또 반정을 또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광해는 어떻게 돼요? 물론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신하들이 잘 보필을 해줘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에서 사주 원국 내에 있는 8글자 얘는 임금인 것이고 나머지 글자가 신하인데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신하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충신들을 둔 것이고요. 일간 신금이 있는데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한테 해를 주는 글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뭐예요? 역신들이 많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역신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희토의 생조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생조를 못 받게 쉬운 말로 임금이 뭔가 이게 정보라도 얻고 해가지고 저놈이 나쁜 놈이 나면 저 나쁜 놈을 이렇게 처단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충신이죠. 약한 임금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중간에 딱 껴가지고 얘를 딱 막아버린 거고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재성이 문제인 것이죠. 재성. 그러니까 여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일단 아직은 일간 자체가 이렇게 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화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생신은 뭐예요? 약한 신금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차가워진 사주국세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생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해월이죠. 해월 매우 춥다라고 했습니다. 연지 해수가 있으면 더 추워졌어요. 근데 시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 영하 한 40도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사주 원국 전체에 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 무토가 있어서 조우한다라고 하시는 이론인데 저때 토로서는 조우할 수 없다. 조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 선생님 미중정화 있지 않습니까? 미중정화 가지고는 이 전체 국세를 따뜻하게 하는데 아주 미흡하다.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손난로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개념이죠. 미중정화, 술중정화 가지고는 조우할 수 있는 공력이 매우 약하다. 단 예를 들어서 오화를 봐서 오수를 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미합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공력이 좀 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옆에 또 해수, 자수 첩신되어 있으면 미중정화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나가면 저 수가 나를 또 이렇게 바싹 어떻게 돼요? 불을 꺼트린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중정화 가지고 조우할 수 없다. 무토 뭐예요? 무토가 이제 요 미토의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해서 신금 자체를 생조해 줄 수는 있겠죠. 약하다고 했으니까. 단 신금은 기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은 그나마 약간 오금 금이 약간 더럽혀지는 것은 감내할 수 있는데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토후매금이 될 수 있어요. 토후매금. 그래서 이런 거는 무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더 부담스러운 생시 무술시가 될 겁니다. 무술시가 되면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무토가 무자시였을 때는 미에만 불을 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미토, 술토에 불을 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십중팔구, 토후매금 내지는 토다매금 볼 수 있어요.
토다, 매, 금, 땅 속에 금이 묻힌 거죠. 자, 신금일간들 작년이 무술년이었어요. 물론 사주국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작년에 신금일간들 무술년 때에 매우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신금일간뿐만 아니라 개수일간들도 무토를 보게 되면 그게 정관일 것 같은데 정관이라 하더라도 개수도 무토로 보게 되면 수가 매몰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개수일간들, 신금일간들이 100% 그러냐 그건 아니고요. 사주국세가 또 특히나 신금 내지는 개수일간들이 토가 많은 중에 다시 무술년을 만났으면 100% 거의 뭐 10중 8구는 많이 좀 정신적으로라든가 환경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상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의. 그 다음에 기축시가 되면 이건 충미충이 되죠. 그래서 충미충이 되고 기토가 투출을 했으니까 이거는 토우매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금을 약간 탁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에 물이 깨끗해야지만 금백수척이라고 하는 게 된다 그랬잖아요. 금백수척. 근데 이게 토가 있게 되면 물이 약간 더러워지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주 원국에 역시나 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주도 매우 한습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예요? 반드시 좀 화운으로 가서 좀 따뜻해져야지만 좀 온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임진시를 한번 볼까요? 자, 임진시를 보게 되면, 자, 진토 안에, 진토나 미토는 신금이 통근할 수는 없어요. 단, 미토의 생조, 진토의 생주는 받을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건토냐, 스토냐에 따라서 생하는 것이 유정하냐, 무정하냐 이렇게 구분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해월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월지의 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지의 해수가 있는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수가 왕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사주국세가 되면 이거 수가 너무 왕하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게 그냥 글자로 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건 약간 그림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수가 너무 왕한데 이거 물이 좀 많이 탁해졌는데 내지는 이거 좀 화가 좀 필요한데 이렇게 좀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거 임수가 투출했는데 이게 왜 임수야, 이 임수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해월에 해수 보고 임수가 투출했으면 이건 물이 범람하는 거와 똑같고요. 수가 많이 뭐예요? 약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토에 의해서 금을 생존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물이 흙탕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단점 역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뭐 어떤 걸 하나 더 볼까요? 갑옷이? 좋아요. 갑옷이. 자, 마지막으로 갑옷이 한번 더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에 있는 정화 가지고는 조우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우화를 옆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지지, 육합, 오미, 합, 화가 되죠. 그러면 화는 좀 살아나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아까 신금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 특히 금수진상격이라고 했는데 해중에 있는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상관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뭐예요? 정제격으로 본다고 했죠. 정제격. 거기다 대고 이제 상관이 재성을 생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상관생제격, 상관생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화로서 조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간 자체가 약해서 상관생제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대운이나 세운에서는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운으로 갔을 때 식신생제, 상관생제함을 일간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좀 어떻게 재물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좀 좋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이제 상황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임신계의 운 때는 뭐예요? 금이 지지, 신금, 융의 뿔을 두고 식신상관에 투출해서 재성을 향하니까 이런 경우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이제 화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좋으는 되는데 일간이 약해지는 것이 약간 흠인 것이고요. 무진 같은 경우에는 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신금을 매금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무진이 왔을 때 신금을 매금할 때 간목이 와가지고 얘를 무토를 이렇게 제해줍니다. 그래서 제해줘서 완전히 파극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토가
신금을 이렇게 생해주려고 하는데 너무 왕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신금이 매금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목이 있게 되면 토가 절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돼지가 새끼를 낳게 되면은 한 10마리에서 12마리 정도 이렇게 낳는 걸로 제가 봤어요. 제가 옛날에 양돈업 하는 사람을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새끼를 낳게 되면 돼지가 어미 돼지를 모돈이라고 해요. 어미 모자를 써서 모돈이라고 하는데, 모돈? 그럼 한자가 있나? 모돈. 없네요. 자, 모돈이라고 하는데 어미 돼지가 등치가 굉장히 커가지고 새끼들이 젖을 먹을 때 한번 슬쩍 움직이면 돼지가 어떻게 돼? 새끼를 깔아 뭉개버리면 돼지가 질식사하는 경우가 가끔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돼지 꽥꽥 대는 소리가 나면은 어미 돼지가 엉덩이로 이제 새끼 돼지가 누르고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돼지 죽거든요. 그러면 어미 넓적다리에 들어가지고 새끼 이렇게 꺼내주지 않으면 돼지가 죽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애기 돼지라고 이렇게 만약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무토는 어미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미 돼지가 새끼 돼지를 생해 주려고 젖을 주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깔려 죽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무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미 돼지가 깔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방비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그래서 간목으로서 절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미 돼지가 새끼 돼지를 깔아뭉갠다고 해서 어미 돼지를 잡아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어미 돼지가 새끼 돼지를 적당하게 젖 잘 주도록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의 역할 같은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지 않은 생시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